블록 만들기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블록체인 뉴스 따라잡기. 자, 오늘은 금융권들이 가상자산 비즈니스에 빠르게 진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 과연 어떻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었는데, 은행권들 같은 경우에 차기 정부에 가상자산 진출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고 있다고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가상자산 사업 전담을 위한 회사까지 세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은행권들보다는 뭐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업비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라든지 아니면은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 서비스 아니면은 수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커스터디 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가상자산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은행도 우리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부분을 인수위에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동안 은행들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요청을 하느냐? 직접적으로 이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죠. 다만 이제 지분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전략적 제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현행 은행법 상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을 직접 영위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작법인이라든지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KB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블록체인 기업 중에 해시드라는 회사와 함께 커스터디 사업 서비스사를 설립을 했고, 코다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커스터디 사업을 하는 한국디지털자산 수탁에, 그리고 NH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카루더라는 회사에 전략적 투자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은행들보다 횡보가 굉장히 더 빠르죠. 진행도 좀 빠르게 하고 있고요. 자, 가상자산 거래소나 커스터디 사업을 뭐 추진 중이거나 이미 추진을 했고요. SK증권, 특히 SK증권 같은 경우는 커렌 코인 거래소 사업을 운영을 하는 피에테크와 함께 커스터디 업무 협약을 맺었고, 올해 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기업 펌블이라는 회사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 유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셋 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자회사 미래에셋 컨설팅을 통해서 이 가상자산을 아예 전담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 중이죠. 이 신설 법인을 통해 가지고 가상자산 사업 자체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증권은 어떤가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이라고 해서 STO라고 뭐 표현을 하는데, 이 사업 진출을 계획 중이고, 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부동산이란지, 강남 같은 경우는 신사동 쪽인가요? 이미 부동산 자체가 토큰화가 된 부동산이 있죠. 이런 부동산, 미술품 등의 실질적으로 실물 자산을 토큰화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지분이라든지 이자, 배당금 형태로 권리를 할 수 있는, 흔히 주식하고 뭐 비슷한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쉽게 뭐 부동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걸 이제 뭐 한꺼번에 살려면은 100억, 200억 뭐 아니면은 뭐 1000억대도 이상도 있겠죠. 건물을 하나 살 때. 근데 이거를 토큰화를 시켜버리면은 아주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저금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 자체도 굉장히 간단해지고요. 그래서 또 뭐 미술품의 예를 들면은 아주 비싼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토큰화를 시키면은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에 두나무
업비트를 운영을 하고 있죠. 업비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두나무 지분 6.14%를 인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외 쪽은 어떤가요? 지난번에 해외 같은 경우도 제가 뭐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었었고, 그 다음에 블랙록 자산 운용에 대해서 예를 들었었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해외 금융권은 어떤 회사를 설립하는 부분을 이미 징을 했고요. 가전자산 관련된 상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ETF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뭐 선물 같은 경우는 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품이 이미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블랙록 자산 운용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의 수익을 뭐 지속적으로 능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소위 뭐 주식으로 치면은 뭐 개별 종목들의 펀드, 뭐 그런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개별 코인에 투자를 하는, 근데 그 투자를 했을 때 비트코인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능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굉장히 발빠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상자산이라는 이런 업계라든지 뭐 상품이라든지 생태계에 이미 글로벌 큰 회사들, 금융권들, 국내 같은 경우는 아까 미래에셋이라든지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금융권이죠.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발빠르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투자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조금 그래도 이제 투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결정을 못 내렸지만은 이런 정보를 계속 접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 코인이라든지 가상 자산이라든지 관심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